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또 속상한 하루 만에 1비로 바뀐 1위 1위의 달인 각도기입니다. 네. 예, 오늘은 또 빠졌네요. 1% 정도씩. 그러니까 안 갖고 있는 주식은 잘 가요. 손에서 떠난 주식은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고, 갖고 있는 주식은 무슨 지가 무슨 배에 다친 줄 알아.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답답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전일 뭐 성장주도 많이 빠졌지만 반도체주도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폭락을 했죠, 폭락. 퀄컴, 엔비디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그 영향을 또 오늘 한국 증시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코스피 0.9% 하락, 코스닥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만 코스피, 코스닥 1조 3천억 정도씩 각각 매수를 많이 했고 외인 기관은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사실 아시아 증시 다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일본도 1.6% 정도 하락을 했고요. 홍콩도 지금 한 1%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상생은 3%대. 네. 네, 일단 오늘 보험주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금리가 엄청 올랐잖아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2.6%이고 지금 2년물은 2.56%. 그리고 한국 10년물 금리가 3.16%랍니다. 3.1까지 찍었네요. 예. 3까지 올라온 건 봤는데. 예, 네. 3.1을 넘었고요. 한국 3년물도 거의 이제 3% 거의 그 조금 아래거든요. 2.97%. 야, 이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좀 옛날 중국 주식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할 때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채권 금리 많이 올라왔네. 네. 많이 올라왔는데요. 오늘도 채권 시장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죠. 채권 살 때가 슬슬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보험주가 2.3%, 2위 업종이 운수장비인데 0.77%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보험주가 많이 어퍼폼을 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한국화재가 6%대, 5%대씩 많이 올랐고요. 현대해상, DB손보, 한화손해보험이 4%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한국항공우주가 5%, 만도, 기아가 4%대, 3%대씩 올랐고요. 현대차는 0.5%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나스닥이 많이 빠진 것과 같이 오늘 서비스 업종이 오늘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골고루 하락을 했습니다. 하이브 3.7% 하락, 네이버, 카카오가 3%대, 2%대씩 하락을 했고요. GKL 2%대 하락, 크래프톤도 2%대 하락을 하면서 서비스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두 번째로 하락을 많이 한 건 사실 은행 섹터인데 이거는 사실 카카오뱅크가 오늘 혼자 3% 빠진 영향이고요. 은행 일반적인 건 좋았죠. 예, 다른 시중은행들은 전부 다 올랐습니다. 네.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 KB, 기업, 제주 전부 다 상승을 해서 한 1% 가까이 다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네. 섬유의복이 그 다음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쌍방울과 비비안이 11%, 8.7%씩 오늘은 둘 다 급락을 했습니다. 네, 쌍용차 인수 전에 KG그룹이 뛰어든다라고 3시가 넘어서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KG케미칼, KGETS, KG 동부제철 관련주들이 다 많이 올랐습니다. KG케미칼은 상한가를 갔고요. KGETS는 23%, KG 동부제철은 14%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KG가 진짜 인수할까요, 이번엔? 자꾸 누가 인수할지 돌아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고 있는데, KG는 인수의 달인들이죠. 저 보시면 다 원래 자기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케미컬 정도를 빼고는 다 인수한 사업들이잖아요. 네, 이니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니시스는 뭐 한 1%대 정도밖에 오르진 않았는데, 네. 하여튼 인수합병으로 몸집이 커진 회사죠. 대표적인 게 삼나, SM그룹하고 지금 최근에 그렇게 컸던 게 KG 이런 회사들인데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뭐 학원 사업도 인수를 했고, KFC도 인수를 했었고, 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했고, 심지어 제철까지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동부제철이 있으니까 시너지가 있긴 있죠. 완성차 업체와 이 네. 동부제철 간에. 시너지가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네. 제가 주체라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딜을 해가지고 결국 성공적으로 사모펀드가 이렇게 네. 구조 개선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이런 경험들을 굉장히 KG그룹이 많이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정말 진지하게 인수전에 참여해서 쌍용차를 개선을 시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KG그룹은 조금 신뢰가 가기도 워낙 하는데요. M&A를 많이 했으니까 예. 싸게는 살 수 있겠죠. 지금 싸게는 살 수 있는데 워낙 큰 장치 사업이라 하긴 뭐 동부제철도 장치 사업이긴 한데 근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는 거라서 그걸 잘 모르겠네요. 네.
사실 KG그룹이 뭔가를 인수한다라고 하면은 괜히 뭐 이니시스 같이 현금 흐름 따박따박 잘 들어오는 거 가지고 쓸데없이 다른 거 산다 이런 이슈로 빠졌었거든요. 근데 뭘 산다는 이슈로 KG그룹이 이렇게 오른 거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쌍용차 인수전이 요즘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테마성으로 핫해가지고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KG 케미칼 이런 게 상한가 갈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오늘 또 P2E 게임주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대형 게임사들은 그렇게 강하진 않았거든요. 우리 하락하고 이랬었는데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 열혈광호 글로벌이 사전 예약자 500만 명 돌파를 했고요. 네. 1일 출시했는데 그 이후로 추가로 계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가까지 갔다가 26%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M게임이라는 회사는 신작 이모탈이란 게임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4개국에 출시하면서 오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뭐 다른 P2E 게임주 뭐 컴투스 5%, 위메이드 2% 상승하면서 오늘은 대형 게임주들은 뭐 그냥 오늘 사실 성장주들이 안 좋은 날이었잖아요. 네. 다 같이 하락을 했는데 P2E 게임주들은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리오프닝 섹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장 대비 되게 좋았어요. 예, 확진자 수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진정세로 가는 것 같고요. 코로나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를 기록을 했습니다. 11주 만에 1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해외에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계속 완화하는 분위기라서 여행 수요가 급증할 걸로 정부에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재생산 지수라는 건 한 명이 걸렸다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전염시키냐 이거인가 보죠. 그렇죠. 네. 1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좀 감소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죠. 네. 정부에서 조치를 취했는데요. 5월부터는 미주와 유럽 등 국제선 운항을 일주일에 100회씩 증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7월부터는 300회씩 증편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국제선 운항도 현재는 김해, 대구공항 정도 가능한데요. 5월부터는 무안, 청주, 제주공항에서도 국제선 운행을 한다고 하고요. 김포나 양양공항도 운항을 재개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무안 같은데 사람 별로 안 사는데. 전남 무안이요? 마이산이라고 있습니다. 볼록볼록 봉이 2개 아주 신기하게 생긴 산. 거기가 단풍놀이 참 좋죠. 근데 사람 조그만데 거기에 공항을 한다고? 신기하네요. 네. 네. 아무튼 국제선도 운항을 한다니까 일단 여행 수요가 굉장히 폭증할 거라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좀 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에 대해서 메리츠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화물 부문은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1분기에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40%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화물 운임 좋은 지가 꽤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직도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고요. 다만 여객 부문은 250%. 이 숫자상으로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사실 워낙 기저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지. 예, 여객 부문은 2019년하고 비교하면 30%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25% 정도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하고 비교하면 좀 저조하긴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항공 여행객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90% 가까이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저도 수치 보고 굉장히 많이 회복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이 정도로 가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화물 부문 호실적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이 19%까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년 동기가 13%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아직도 화물이 실적을 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화물 운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 피크 기록하고 11주 연속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기 때문에 지금 화물 실적이 줄어드는 거를 여객 부분에서 커버를 한다면 대한항공은 사실 코로나의 수혜를 받았던 이런 항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가 급등 요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긴 합니다. 영업 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에는 20%였는데 지금 유가가 급등해서 32%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네, 어쨌든 리오프닝이 계속되고 있으니 오늘 모두 투어가 3% 올랐고요. 하나 투어가 1% 상승, 제주항공 티웨이가 2%대 상승을 했고요. 네. 에어부산도 1% 상승, 대한항공은 0.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식당에 가서 버글버글 하기 시작하던데. 근데 참 서비스가 느려지는 당분간은 그 인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 가서. 근데 대신에 대접은 마지막 시즌이 아닐까. 네. 네, 뭐 이런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 또 여행 항공주 말고 다른 것도 좀 뭐가 오를지. 물극 필반 반자 도지동. 이걸 생각해 보면 식당이 이제 버글버글 하기 시작할 가능성은 그번 때보다 높아졌다 봐야 되겠죠. 제가 식당이 버글버글해지면 수혜를 볼 만한 회사에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네. 참
아직까지는 시장이 저런 관심을 데서 안 가져주고 그 있습니다. 외식 사업체 하는 그런 데 좋지 않나요? 푸드 시스템 같은 애들? 그럼 뭐 그런 데도 좋을 수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그곳은 아닌데 아, 결제나 이런 쪽도 네, 좋아지죠. 그런 쪽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결제까지는 조금 더 시간 걸리지 않을까. 네. 또 어떤 결제는 또 다른 이슈 가지고 막 오르고 막 하기도 했는데 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결제는 좀 언젠간 올라오겠죠.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탑재된 차량을 13만 8천 대 정도 미국에서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2020년부터 계속 리콜이 나오고 있죠. GM, 벤츠, 현대,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이런 5개사가 리콜을 실시하면서 더 이상 이 여파가 커지지 않을지 미국에서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가장 최근에 리콜을 했던 거는요. 2021년 형 ID4 폭스바겐이 리콜 결정을 한 거고요. 스텔란티스는 2월 달에 결정을 했습니다. 퍼시피카 하이브리드 미니밴 리콜을 했었고요. 예전에 좀 크게 보도가 됐었던 GM은 2020년 11월 이것도 생각보다 꽤 오래됐네요. 쉐보레 볼트 14만 대 리콜을 했었습니다. LG엔솔에서는 이번 도로교통국의 조사가 기존의 리콜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와 비슷한 제품이 공급됐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후속 절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리콜이 나온 건 아니고 예전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는 절차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시장의 영향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1%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은 뭐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고 요즘에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죠. 1, 2주간에. LG엔솔은 참 큰일이네. 이거 사실은 참 힘든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든데 안 터져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러게요. 더 이상 사고가 안 나야죠. 지금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이 네. 커졌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도 이미 고점에서 많이 담았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주가가 하락하면 참 피해가 커집니다. 안 좋네요. 네.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그리고 기판 관련주는 오늘도 좀 방어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에서 심텍 리포트를 냈는데요. 실적 시즌 때마다 오르는 주식이다. 컨센서스를 이번에도 상회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1분기 추정 실적은 매출 4천억, 영업이익 757억, 컨센이 지금 690억 나오는 건데 이거보다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9%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할 걸로 전망을 했고요. 환율도 우호적이고 비수기이지만 패키징 기판 매출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합니다. 공급 부족으로 이 ASP 평균 판매 단가도 네. 상승한 영향 때문에 이렇게 높은 이익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기, LG노텍,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와 더불어서 일본 업체들도 증설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신규 설비가 24년도, 25년도쯤에 가동이 될 예정이라서 최소한 23년도까지는 공급 부족을 예상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뭐 장중에는 좀 많이 올랐었다가요. 심텍,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다 거의 보합세 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반도체 주들 전부 다 만약 하락을 한 거에 비해서는 방어를 네. 굉장히 잘했죠. 오늘 반도체 주들은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 3%씩 하락을 했고요. 뭐 동진semchem, 한미반도체, 솔브레인, 원익 IPS 전부 다 소부장 업체들도 2%, 뭐 3%까지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고려아연이 오늘 4%나 급등을 했거든요. 재련 수수료가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올해 아연의 이 재련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이 159달러였는데 올해 230달러로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200달러 정도를 예상을 했거든요. 예. 이보다 훨씬 높은 230달러가 결정이 됐습니다. 최근 아연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요. 4,300불을 넘어서 지금 역사적 고점이 2006년도에 4,500불이었거든요. 여기에 거의 근접을 네. 한 것도 이번 재련 수수료 상승에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이번 재련 수수료 상승이 연간 영업이익을 10%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금액으로는 분기에 300억씩 1년에 1,200억 정도 증익이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올려야겠죠. 1.33조 원으로 17%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6% 상향한 76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오늘 유한타증권에서도 고려아연 리포트를 냈는데요. 목표가를 62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상향을 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업체가 잘하면 나중에 신재 에너지 2차전지 소재할 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죠. 네. 그 광물 자원 어떻게 땡길 것이냐에 있어서. 네. 그리고 오늘 기아가 3.5% 상승했습니다. 엄청났어요. 장중에만 한 5%까지 올랐어요. 현대차가 못 오른 건 좀 아쉬운데 만도도 4.4% 정도 올랐고요. 오늘 다올투자증권에서 기아차에 대해서 1분기 판매 실적이 68만 5천 대, 전 분기 대비해서 5.5% 정도 늘었다. 그래서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어서 실적 시즌 전후로는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러시아 판매 환경이 이렇게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3월 판매도 호조세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대비 4.7% 상향을 했습니다. 5조 9천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1분기 판매량은 전년과 비슷하지만 ASP 10% 상승 효과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특히 인도 판매가 굉장히 잘 되고 있죠. 네네.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판매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상회한 1조 3,240억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게다가 22년 기준 PER도 5.4배라서 적극 매수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동차 주식들도 전반적으로 다 싸요 지금. 다 싸죠. 굉장히 싸요 지금. 네, 마지막으로 오늘 유진투자증권에서 굉장히 분량이 많은 중고차 관련된 리포트를 냈는데요. 중고차 시장의 잠재력이란 리포트를 냈습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7에서 29조 원 정도로 굉장히 큰데 네. 대기업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화가 좀 미흡한 시장이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업 진출 후에는 중고차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중고차 시장이 플랫폼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이 현대차가 중고차에 진출하는 목적이 뭐냐? 중고차 판매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요게 아니라 그렇지. 리셀 밸류 상승을 통해서 신차 판매를 원활하게 하는 목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인력 자원 재배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내연 기관이 없어지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도 한 5, 6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쪽도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 대비 이 중고차 가격이 이 대기업들의 진출로 인해서 하방 경직성이 강해질 것이다. 거래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 여기에 수혜를 롯데렌탈과 K카가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중고차 관련주들 다 좋았는데요. 오토엔이 6.5% 상승했고요. 롯데렌탈이 5.7%, K카가 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이 선물 역할을 좀 하잖아요.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네. 그렇게 봐도 되겠죠? 오후에 못 오른 거 봐서는 내일 미국 시장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충격이 아직 다 안 끝났다. FOMC 회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전 빠졌다 오후에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어떡하지? FOMC도 정말 심할 거면 얻어 터졌다가 이미 맞았잖아 이러면 또 반등을 하겠죠. 지금부터는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 못합니다. 정확한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면서 내 포지션을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희는 오늘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